안녕하세요. 각인이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태림 강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성덕고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모르신 분이 있으실까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저는 고려대학교를 나왔고요. 현재는 각인입시학원에서 성덕고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는 스카이듀라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수능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역, 다양한 대형 학원에서 수능 강의 또는 내신 강의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덕고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범위와 문항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요, 교과서 1과와 2과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요. 2025년 3월 1학년 모의고사 22지문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정도 시험 범위는 강동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시험 범위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약한 학생도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항수는요,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있는데 객관식 26문항 그리고 서술형 6문항이 올해도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험 난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난이도는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성덕고 중간고사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살짝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되는 1등급 컷은 한 82에서 85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는요, 작년 중간고사도 꽤 어려웠었거든요. 그때 1등급 컷이 83.9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어려웠을까? 왜 학생들이 점수가 생각보다 좋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요, 암기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의 비율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암기로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어법 문제죠. 자, 물론 학생들이 어법 문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지만 사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학생이 지문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시험 범위를 열심히 공부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어법 문제의 비중이 약화가 됐습니다. 원래는 한 5문항 정도 출제가 되던 걸 3문항으로 좀 줄였어요. 자, 그리고 또 암기로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 순서와 삽입이 있는데요. 사실 성덕고는 이 순서와 삽입을 정말로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래서 많이 낼 때는 한 6문제까지 냈었는데 작년에는 5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3문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로 좀 시험을 접근한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줄어든 반면에 반대로 영어력, 즉 기본 실력이 뭐죠? 어휘력, 해석력, 독해력, 이런 기본 실력이 중요한 문제들의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 유형이 뭐냐면요, 자, 바로 내용일치 문제가 있는데, 자, 원래 성덕고는요, 이 내용일치 문제를 한글로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영어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2문제나 출제를 했어요.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빈칸 추론. 자, 아마 수능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빈칸 추론이라는 유형의 악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유형이죠. 자, 이 빈칸 추론 문제가 3문제에서 작년 기준 3문제에서 올해 4문제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입학 문제, 이 대입학 문제도 4문제에서 5문제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형들이 왜 학생들의 기본 실력이 더 중요하냐,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일치 문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작년까지의 스타일이에요.
제 작년까지 스타일이 뭐냐면, 자, 시험 범위를 이렇게 그대로 주고, 지문을 그대로 주고, 자, 선택지를 주는데, 자, 선택지가 보시면, 보실지 모르겠지만, 한글입니다. 한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험 범위만 열심히 공부했어도, 틀리기가 힘든 문제였었습니다. 한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런데 올해는 두 문제나 선택지가 영어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영어 문장들은 다 선생님들이 영작하신 문장들이에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문장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 문장들이 만약에 해석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시험 범위를 공부를 했어도 이 선택지 때문에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해석이 되더라도 이 중간중간에 만약에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또 틀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맞췄더라도 한글로 푸는 것보단 당연히 시간 소모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유형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작년에 비해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입파악 유형을 한번 볼 텐데요. 자, 대입파악이 뭐냐? 자, 시험 범위를 이렇게 주고, 자, 이 글의 주제를 선택지에서 주는데요. 이 선택지가 다 어떻게 돼 있죠? 영어로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영어는 당연히 학교 선생님이 영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작한 내용이 이해가 안 돼, 해석이 안 돼, 또는 모르는 어휘가 있어, 그럼 틀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칸 문제. 자, 시험 범위 자체가 그대로 나오긴 하지만 이 빈칸에 들어갈 부분이 변형이 됩니다. 실제 지문과 다르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선택지 부분이 해석이 안 되거나 아니면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당연히 틀릴 위험이 커지겠죠. 자, 이렇게 대입학 빈칸 추론의 비중이 증가됐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이러한 성덕고 시험의 신경향, 새로운 경향의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모의고사를 잘하는 학생이 내신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모의고사를 좀 못하는 학생도 시험 범위만 열심히 공부하면 성덕고에서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게 약간 좀 더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기본 실력을 중시하는 문제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암기력, 성실성보다는 영어력, 기본적인 실력, 이것이 좋은 학생들한테 훨씬 유리한 시험이었다. 그리고 또 기본기가 약한 학생에게는 고득점이 좀 어려웠던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태림 영어가 과연 중간고사를 잘 대비했는지 그 대비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덕고가 정말로 사랑하는 주요 독해 유형이 있는데요. 바로 대입학, 순서, 빈칸에 있어서 핵심을 100% 적중하였습니다. 자,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게요. 저는 원래 수능을 쳤던 강사기도 하고 그리고 수능을 가지고 인강을 찍었던 강사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지문에서 뭐가 나올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친 내용에서 100% 독해 문제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법은요, 그냥 아예 100%입니다.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제가 가르친 내용 그리고 자료에서 그냥 빼다 박았다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작이 있습니다. 영작. 학생들이 영작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덕은요, 영작을 내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4년간 성덕고만 가르쳐 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료 그대로 나눠줬고 그 자료에서 100% 적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적중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객관식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서술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덕고에서 계속 내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주제문 영작 문제가 있습니다. 자, 주제를 찾기도 어려운데 그 주제를 영작하는 문제예요.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지문의 주제를 아주 쉽게 학생들이 각인하기 쉽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영어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연습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물론 단어가 살짝 다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작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덕고는 영작을 내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학생들한테 다 배포를 했고요. 그 자료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요. 완벽하게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자료를 학습한 학생들은 너무 쉽게 영작 문제 맞출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어법 수정 문제입니다. 자, 성덕고 서술형 문제 중에서 늘 내는 문제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내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어떤 유형이냐면요. 이렇게 지문을 주고 이 중에 틀린 문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고쳐서 써달라는 유형인데요. 자, 이게 바로 시험 직전에 제가 나눠준 자료입니다. 학생들한테 풀게 시켰고요. 그리고 그 자료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답이 되는 포인트가 완벽하게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자료는 시험 전날에 풀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열심히 푼 학생들은 아마도 중간고사는 당연히 맞췄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나간 시험은 뒤로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달라진 성덕고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지 기말고사 대비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요, 영어력 자체를 키워주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이번 변화의 핵심은 바로 기본기의 중요성입니다. 바로 영어력이죠. 그래서 저는 영어력을 키우는 그런 수업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읽어주는 수업이 아니라요,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내신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줄줄줄 해석하는 데 그칩니다. 자, 저는 당연히 해석은 하겠지만 학생들이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데 좀 더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 새로운 문장을 영작하시더라도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수능 독해법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법이 뭐죠? 바로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방법인데요.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어력, 기본 실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죠. 그 방법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지문이 나오더라도 정확하게 주제를 파악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요, 당연히 문제 푸는 방법도 가르치겠습니다. 자, 유형별로 쉽게 푸는 방법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결국 수능 점수가 오르는 내신 수업, 이게 바로 저의 기말고사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누적 학습과 충분한 문제풀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아무리 기본기가 중요하다, 영어력이 중요하다고 해도 내신은 내신이죠. 내신은 주어진 시험 범위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은 사실 지문 숙지, 즉 암기부터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범위를 3회에서 4회 누적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아무리 좀 어려운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3회에서 4번 이제 테스트를 보게 되면 머릿속에 잘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과제, 리뷰 테스트, 클리닉, 미니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성덕고 빈출 유형에 대한 충분한 문제풀이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개인별 클리닉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사실 학생들마다 성적이 다 다르고 실력이 다 다르죠. 그래서 좀 미흡한 학생들은 끊임없이 불러서 추가적인 클리닉을 진행을 할 겁니다. 사실 중간고사 때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기말고사 때는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덕고 기말고사 대비반 시간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은 총 2개가 있고요. 먼저 5월 8일에 금요일반이 개강을 합니다. 시간은 6시부터 9시 30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 12일에는요. 화요일반이 개강을 하고요. 6시부터 9시 30분.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신다면 중간고사 때보다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